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그 어떤 순간보다 숨이 턱 막힐 만큼 아슬아슬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던 감정이 어느 날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 그 금기의 문턱에서 멈춰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가 이런 금빛 서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그럼 숨소리조차 삼켜야 했던 그날의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혜가 일주일짜리 해외 출장을 떠난 날이었다. 결혼하고 7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오래 떨어져 지낸 적이 없었기에 집은 유난히 넓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잘 지내고 있어. 이틀에 한 번은 영상 통화하자. 지혜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요즘 따라 어딘가 멀게 느껴졌다. 일 때문인지 서로의 문제 때문인지 나도 정확히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 공백을 가득 채운 사람은 장모님이었다. 그날 저녁 갑자기 굵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생각보다 거세서 순간 정전이라도 날 것 같은 불안감에 거실로 나왔다. 그리고 바로 그때 현관문이 갑자기 쾅 하고 열렸다. 아, 이런. 우산이 다 뒤집혔네. 장모님이 온몸이 젖은 채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옷은 비에 완전히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젖은 머리카락은 목덜미를 따라 물방울을 흘려내렸다. 5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장모님의 실루엣은 차갑고 품이 있는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말을 잃었다. 미안해.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가 이렇게 퍼붓는 줄 몰랐네. 장모님이 가볍게 웃으며 옷깃을 정리했지만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젖은 옷이 따라 움직이며 드러나는 윤곽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나는 수건을 가져다 드리려고 돌아서며 목소리를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수건 가져올게요. 그래, 부탁 좀 할게. 수건을 들고 다가갔을 때 장모님이 손을 뻗어 수건을 받는 순간 내 손등과 장모님의 젖은 손이 스쳤다. 미안해. 손이 많이 젖었지? 그 말투는 여전히 평소처럼 차분했다. 하지만 그 짧은 접촉에서 평소와는 전혀 다른 온도가 전해졌다. 장모님은 수건으로 머리카락을 털며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지혜 없으니까 집이 조용하지? 둘이 살다가 혼자 있으려면 허전할 텐데. 말은 가벼웠지만 말투의 어딘가에는 이상하게 묘한 울림이 있었다. 장모님이 거실로 걸어 들어갔다. 젖은 블라우스가 피부에 밀착되어 움직일 때마다 조명의 반사로 실루엣이 살짝 흔들렸다. 그 모습은 절대 장모님이라고 부르며 떠올리던 이미지와는 달랐다. 장모님이 갑자기 멈춰서서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무슨 생각해? 평범한 질문이었는데 방금 전 스친 손끝의 온도 때문인지 그 질문이 너무 깊게 가슴을 건드렸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장모님은 아주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샤워 좀 하고 올게. 지금 모습이 좀 민망하네. 그 말 끝에 미묘한 여운. 장모님이 젖은 머리카락을 넘기며 복도로 사라진 그 순간. 우리가 아직 선을 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선에 너무 가까워졌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다. 문이 닫히기 전 나는 장모님의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집에는 이제 나와 장모님뿐. 금기는 조용히 이미 깨어나고 있었다. 장모님이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나는 이미 식탁에 따뜻한 차 2잔을 놓고 있었다. 비에 젖은 채 들어온 장모님의 모습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지만 샤워 후 욕실의 잔열 때문인지 장모님의 뺨과 목선은 은은하게 붉게 빛나고 있었다. 차려놨어? 고맙다.
장모님은 수건으로 마지막 물기를 털며 내 맞은편에 앉았다. 하지만 샤워 후 입은 가벼운 티셔츠와 얇은 가디건은 평소 장모님이 지키던 단정한 스타일과는 조금 달랐다. 머릿결도 자연스럽게 흘러내렸고 얼굴도 메이크업 없이 편안한 상태였다. 장모님의 이런 모습 처음 보는 것 같네. 나는 그 생각을 마음속에서 밀어내려 했지만 눈은 자꾸 그쪽으로 끌렸다. 장모님이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내 표정을 보며 물었다. 왜 그래? 뭐 불편해? 아, 아닙니다. 그냥 방금 비가 많이 와서 놀랐네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장모님은 이미 내 시선을 느낀 듯 살짝 시선을 떨구었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다행이네. 너라도 집에 있어서.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장모님이 문득 말했다. 지혜가 출장 간 집에 혼자 있으면 공허하겠다. 뭐, 그렇죠. 혼자 있으면 조용해서 조용한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 장모님의 말은 평범했다. 하지만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다. 나는 괜히 컵을 한 번 더 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와주셔서 좀 든든합니다. 장모님이 천천히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속을 살짝 들키는 것 같은 그런 눈빛. 그 눈빛이 오래 이어졌다. 나는 그 눈을 피하지 못했다. 피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때였다. 아, 빨래가. 빨래 건조대를 베란다 바깥에 놔둔 걸 장모님이 떠올렸다. 비는 이미 멈췄지만 물기 때문에 상태가 걱정됐다. 장모님이 말했다. 같이 봐줄래? 우리는 베란다로 나갔다. 바람에 촉촉하게 젖은 공기가 아직 가득했고 장모님의 머리카락에서도 샤워 후 은은한 향기가 퍼져나왔다. 젖은 옷가지 몇 개를 털어 건조대에 올리다가 장모님이 손을 뻗었고 나도 동시에 같은 빨래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우리의 손등이 다시 닿았다. 이번에는 장모님이 먼저 손을 거두지 않았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은 너무 길게 느껴졌다. 장모님이 조용히 말했다. 요즘 너 표정이 조금 달라졌더라. 나는 순간 심장이 멈춘 줄 알았다. 무슨 말씀이시죠? 장모님은 빨래를 털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지혜랑 사이가 좀 어색해 보였어. 출발하기 전에도 그렇고. 그 말은 정확히 내 마음을 꿰뚫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장모님도 내 옆에서 천천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혜가 고집도 세고 일에 빠지면 주변을 잘 못 챙겨. 너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장모님이 손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그 움직임은 자연스러웠지만 비에 젖어 드러난 목선이 그대로 드러나며 은근한 긴장감을 더했다. 장모님은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모님은 잠시 멈췄다. 나도 힘들었지. 작고 깊은 한숨. 혼자 살다 보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더라. 우리는 둘 다 창밖을 보며 서 있었다. 불필요한 대화도 억지로 이어가는 말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침묵이 이렇게 가까운 느낌이 든 적이 없었다. 장모님이 갑자기 말했다. 너 손 시리겠다. 안쪽으로 들어와. 그 말투는 여전히 장모였지만 그 뒷말은 장모로서 하기에는 너무 조심스러웠다. 너까지 감기 걸리면 지혜도 속상할 테니까. 하지만 그 말의 마지막 어미는 지혜보다 나를 더 걱정하는 쪽에 가까웠다. 우리는 천천히 베란다에서 거실로 돌아왔다. 거실 조명 아래 장모님의 모습은 비에 젖어 들어왔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 보였다. 따뜻한 차 다시 데워줄까? 장모님이 물었다.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 순간 장모님이 내 손목을 아주 잠깐 잡았다. 너 생각보다 차갑네.
손을 떼기가 무섭게. 장모님은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도 없었다. 우리는 아직 선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위치는 이미 선 바로 앞이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던 이른 시간. 나는 원래 지혜와 함께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곤 했지만 오늘은 어색하게 혼자였다. 식탁이 텅 비어 있는 것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그러나 그 공백은 오래가지 않았다. 일찍 일어났네. 장모님이 부엌 입구에 조용히 서 있었다. 가벼운 실내복 차림, 머리는 자연스럽게 묶었고 얼굴은 화장기 없이도 이상하게 환했다. 어제 비 맞았는데 괜찮으세요? 내가 묻자 장모님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샤워했잖아. 그러고는 덧붙였다. 너는 왜 이렇게 말랐냐? 잘 못 먹었어? 장모님은 습관적으로 내 앞치마 끈을 잡아 올리며 정리해줬다. 그 순간 장모님의 손끝이 내 옆구리를 스쳤다. 아주 가볍게, 의도하지 않은 듯이. 그러나 온몸이 순간적으로 굳어버렸다. 아, 죄송합니다. 내가 뒤로 물러서자 장모님이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미안해. 그냥 어색해서 너하고 단둘이 있는 게 나도 아직 익숙하지 않네. 나는 웃어 넘겼지만 방금 그 손끝의 온도는 도저히 지워지지 않았다. 장모님은 내 표정을 읽기라도 하듯 따뜻한 차를 건네주며 말했다. 오늘은 마트 좀 같이 갈래? 지혜 있을 때는 셋이서 다녔는데 너랑 단둘이는 처음이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깊이 남았다. 마트는 언제나처럼 시끌시끌한데 우리 둘은 유난히 조용했다. 그게 더 이상했다. 장모님이 손수레를 끌고 앞서 걷고 나는 그 뒤를 걸었다. 그런데 장모님은 자꾸 뒤를 돌아보았다. 너는 뭐 먹고 싶어? 지혜가 출장 갔으니까 너 챙길 사람이 없잖아. 그 말이 또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다. 말은 평범한데 어디까지나 장모의 말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들릴까? 라면 코너에서 장모님이 선반위 물건을 짚는데 그 순간 위쪽 물건이 떨어질 듯 흔들렸다. 조심하세요. 나는 본능적으로 장모님의 허리를 감싸 잡아당겼다. 장모님의 몸이 내 쪽으로 살짝 기울었다. 가벼운 충돌.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장모님의 손이 내 가슴께를 짚으며 균형을 잡았다. 그 순간 우리 둘은 동시에 멈췄다. 너무 가까웠다. 호흡이 닿을 만큼. 장모님의 눈동자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나는 서둘러 손을 거두었다. 아, 미안합니다. 장모님도 급히 몸을 떼며 말했다. 아니야. 고마워. 안 잡아줬으면 넘어질 뻔했네. 장모님의 얼굴에 붉은 기가 스쳤다. 평소엔 단정하고 절제된 표정만 보였는데 지금은 그 표정이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아름다웠다. 우리는 서로 시선을 피하며 장을 끝냈다. 하지만 마트에서 나오는 순간 장모님이 조용히 말했다. 너, 아까 나 잡아준 거, 그래도 따뜻했네. 그 말이 평범한 말인지 아니면 장모님의 진심이 스친 말인지 구분이 안 됐다. 집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또 가벼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우산을 열어 장모님 쪽으로 더 기울였다. 그런데 장모님이 말했다. 너 젖겠다. 내가 들게. 그러고는 내 손에서 우산을 가져갔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다. 우산 아래의 작은 공간. 그 안에 우리 둘이 있었다. 장모님의 손등과 내 팔이 반복해서 스쳤다. 피하지 않았다. 장모님도. 잠시 뒤 장모님이 아주 작게 말했다. 지혜 출장 중이라. 너 혼자 저녁 먹을까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같이 걸으니까
괜찮네. 그 말투는 너무 조용해서 멀리 들릴 수도 없고 오직 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였다. 비냄새, 장모님의 은은한 향기, 따뜻한 온도. 우리 사이의 거리는 확실히 달라지고 있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장모님이 우산을 접으며 말했다. 저녁 같이 먹자. 밖에서 먹고 와도 되고, 내가 괜찮으면 집에서 내가 차릴 수도 있고. 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대답은 너무 쉽게 나왔다. 같이 드시죠. 장모님이 해주시면 더 좋죠. 장모님은 웃음을 숨기듯 고개를 살짝 돌렸다. 그래. 그럼 저녁 준비할게. 장모님은 집으로 먼저 걸어 들어갔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드디어 확신했다. 분명히 명확히 우리는 지금 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넘기 직전에 서 있다. 그리고 서로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장모님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다. 그 뒷모습을 보는 동안 나는 이상하게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다. 신발을 벗는 동안에도 코트를 걸면서도 나도 모르게 장모님의 움직임을 따라가게 됐다. 저녁 준비는 단순했다. 고기 몇 점 굽고 나물이랑 반찬을 꺼내는 정도. 하지만 장모님이 부엌에서 움직이는 모습은 평소와 달리 훨씬 가까운 느낌이었다. 가벼운 실내복 아래로 드러나는 라인, 조명을 받으면 은은하게 반짝이는 목선, 냄비 뚜껑을 들 때마다 살짝 젖혀지는 손목과 팔. 평소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게 보였을 것들이 지금은 하나하나가 날 자극했다. 저 뭐 도와드릴까요? 내 말에 장모님은 설거지 중이던 손을 멈추고 물방울이 맺힌 손을 가볍게 털며 말했다. 고기 꺼내줄래? 냉장고 아래 칸에 있어. 나는 냉장고 문을 열었고 장모님은 그 뒤에서 조용히 다가왔다. 그 순간 내 뒤로 장모님이 너무 가까이 섰다. 장모님의 숨결이 내 어깨 근처에서 아주 FAINT하게 스쳤다. 나는 몸을 돌리려다가 장모님이 바로 내 뒤에 서 있다는 걸 깨닫고 움직임을 멈췄다. 아, 잠깐만. 내가 꺼낼게. 장모님은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았다. 장모님이 냉장고 아래 칸에 손을 넣기 위해 상체를 숙이자 나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부엌 구조상 도망칠 공간이 없었다. 결국 우리는 의도치 않게 아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한 채 몇 초간 그대로 있었다. 장모님은 고기를 꺼내며 말했다. 이 집은 공간이 참 좁네.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 하지만 나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버린 듯했다. 장모님은 고기를 내려놓고 머리 뒤로 가볍게 손을 넘겼다. 젖은 머리카락이 살짝 굽이치며 은은한 향기가 공기 위에 가볍게 흩어졌다. 나는 괜히 컵을 씻는 척하며 마음을 진정하려 했지만 장모님은 갑자기 내 옆에 와서 말했다.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돼. 네. 장모님은 설거지를 하던 손을 털며 내게 다가왔다. 거리는 딱 2걸음. 아니, 1걸음 반. 아까 마트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너 표정이 좀. 장모님은 말끝을 흐렸다. 마치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숨기려는 듯. 그 순간 장모님의 손등이 거의 스치듯 내 팔에 닿았다. 그걸 피해야 한다는 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장모님도 마찬가지였다. 손을 바로 떼지 않았다. 너무 많이 도와주네. 예전엔 나한테 이렇게 신경 안 썼잖아. 내가 아무 대답도 못하자 장모님은 고개를 떨궜다. 그러나 떨궈진 그 눈동자가 나의 손과 어깨를 스치는 걸 나는 분명히 보았다. 그러다 장모님이 말했다. 지혜가 출장 가기 전에 너 요즘 표정이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이상하다니 무슨 뜻으로요? 장모님은 젓가락을 나란히 맞추며 말했다. 멀어진 느낌이라던데. 내가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 같다고. 순간 장모님의 목소리와 눈빛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게. 장모님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했다. 지혜와 너는 다 괜찮을 거야. 둘 다 좋은 사람이니까. 그러고는 다시 한번 장모님은 무심코 손을 뻗어 내 앞치마 끈을 바로잡아줬다. 두 손으로. 장모님의 손이 내 허리에 닿아 있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감촉은 너무 생생했다. 너무 따뜻해서, 너무 길어서, 너무 가까워서 내가 먼저 숨을 삼켰다. 장모님도 그 기류의 변화에 놀랐는지 손을 천천히 떼며 말했다. 미안해. 습관이야. 지혜도 자주 이렇게 해줬거든. 그 말이 변명일까, 위로일까, 아니면 스스로를 위한 도망일까. 나는 판단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었다. 이제는 작은 스킨십도 우리를 너무 멀리 데려간다는 사실. 저녁을 먹을 때 장모님은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나는 장모님이 수저를 내려놓고 식탁을 정리하려 일어서는 순간 살짝 떨리는 손을 보았다. 장모님도 알고 있었다. 우리 사이가 너무 가까워졌다는 걸. 식사를 마친 뒤 장모님은 식탁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다. 너 들어가서 좀 쉬어. 오늘 너무 많은 일이 있었지. 그 말에는 어떤 감정을 숨기려는 힘이 들어 있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답하는 순간 무언가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자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이 감정은 장모님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이 집에 있는 둘 사이의 공기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는 아직 손도 제대로 잡지 않았다. 선은 넘지 않았다. 하지만 넘지 않은 상태가 더 위험한 순간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그날 밤 저녁을 먹고 방으로 돌아온 뒤에도 불안한 심장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장모님이 내 앞치마 끈을 잡아 정리해주던 손길, 우산 아래 너무 좁았던 거리, 마트에서 잡아준 허리, 모든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떠올랐다. 나는 결국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씻으려 욕실로 갔다. 샤워기를 틀고 뜨거운 물이 떨어지는데도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 그러면서도 장모님의 떨리는 손과 눈빛이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샤워를 마치고 문을 열었을 때 복도는 조용했고 거실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다. 장모님도 방으로 들어간 상태. 나는 방으로 가려다 문득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움직임 소리를 들었다. 장모님 방 쪽이었다. 처음엔 그냥 침대에 눕는 소리라 생각했지만 다음 순간 부드럽고 억눌린 숨소리 하나가 들렸다. 나는 몸이 굳어버렸다. 그 소리는 너무 짧고 너무 낮고 너무 미묘했지만 확실히 느껴졌다. 분명히 장모님의 목소리였다. 나는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자신도 모르게 장모님의 방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문틈 아래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침대 위에서 움직이는 가벼운 베개 소리, 그리고 다시 조금 더 숨기듯 조금 더 길게 이어진 숨. 그 소리는 절대 그냥 자리에 눕는 소리가 아니었다. 나는 이 상황이 너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장모님의 손이 내 허리를 잡았던 그 순간, 우리가 베란다에서 함께 서 있던 그 거리, 그 모든 감정이 지금 이 순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나치게 선명하게 느껴버렸다. 그때였다. 문틈 아래 그림자가 움직이며
불빛이 사라졌다. 나는 제지하려는 본능처럼 바로 등을 돌렸다. 잠시 후 장모님의 방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다. 자니? 나는 못 들은 척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문틈으로 고개를 내민 장모님은 평소의 단정한 모습이 아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볼은 살짝 달아올라 있었으며 호흡도 조금 빠른 느낌이었다. 왜 안 자고 있어? 장모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고 약했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다. 그냥 씻고 나와서요. 장모님은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왔다. 혹시 그 말이 끝까지 이어지기 전 장모님은 살짝 고개를 떨궜다. 아니야. 그냥 뒤돌아서려는 장모님을 나는 충동적으로 불러 세웠다. 장모님. 장모님이 멈췄다. 천천히 아주 느리게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은 낯설고 흔들리고 솔직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저는 장모님이 요즘 힘들어 보이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장모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장모님은 믿기지 않을 만큼 담담하게 말했다. 너도 그렇더라. 순간 심장이 아프도록 뛰었다. 장모님은 복도 끝 작은 벽난로 조명 아래에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지혜가 출장 가기 전부터 너희 둘이 서로 엇갈린 걸 보면서 내 마음도 이상하게 복잡했어. 나는 말없이 장모님을 바라보았다. 장모님은 벽에 손을 짚으며 아주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근데 요즘 너를 보면 장모님은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더 흔들리는 것 같아서 그 말은 너무 솔직해서 오히려 위험했다. 나는 장모님에게 다가가려다가 스스로 발을 멈췄다.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장모님이 먼저 한 걸음 다가왔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팔 길이도 채 되지 않게 좁혀졌다. 장모님의 향기가 가까워졌다. 장모님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오늘 많이 고마웠어. 장모님이 말했다. 마트에서, 우산 아래에서, 부엌에서도. 장모님은 손등으로 살짝 목선을 쓸었다. 신경질적으로 보일 정도로 조용하고 느리게.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조용하게 덧붙였다. 너 아니었으면 오늘 많이 힘들었을 거야. 우리는 서로 바라보고 있었다. 말없이, 아무 행동도 없이. 하지만 손 하나 뻗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거리였다. 장모님이 아주 작게 말했다. 잘 자. 그 말은 평범했지만 전혀 평범하게 들리지 않았다. 장모님은 천천히 돌아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조용히 닫히는 순간까지 나는 숨을 쉬지 못했다. 그리고 문이 닫히자마자 깨달았다. 이제 우리는 절대 이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 장모님의 방문이 닫힌 뒤에도 나는 복도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리던 숨소리도 눈앞에서 떨리던 장모님의 손끝도 모두 귓가에서 계속 진동하고 있었다. 그 몇 초가 얼마나 길었는지 모른다.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우리가 곁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선 하나를 밟은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겨우 숨을 고르고 내 방으로 돌아갔다. 손잡이를 잡은 손끝이 아직 뜨거웠다. 그런데 문을 닫는 순간 다시 장모님의 방문이 아주 조용히 열렸다. 나는 놀라 몸을 돌렸지만 장모님은 거기서 한 걸음 나올 뿐 더 이상 가까이 오지 않았다. 미안해 방해했지? 그 말은 기대도 핑계도 변명도 아니었다. 그저 솔직한 감정이었고 그 순간 오히려 그게 더 위험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전혀요. 장모님은 복도에 약한 불빛을 등진 채 조용히 숨을 고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조용하니까 더 생각이 많아졌어. 나는 미동도 못하며 그 말을 들었다. 장모님은 잠시 바닥을 보다가 천천히 내 쪽을 바라봤다.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나 스스로가 이렇게 만든 걸까? 그 말은 어떤 말보다 솔직했고 어떤 말보다 위험했다. 나는 그 어떤 오해도 만들지 않기 위해 목소리를 낮췄다. 장모님, 오늘은 그냥 많이 힘든 날이었어요. 누구라도 흔들렸을 거예요. 장모님은 눈을 감았다 뜨며 조용히 말했다. 그러니까 더 무서워. 다음 순간 장모님은 두 손을 꽉 모아 쥐었다. 내가 어디까지 흔들릴지 나도 잘 모르겠어서. 그 말은 나를 향한 고백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아닌 대상을 향한 말도 아니었다. 그저 감정이 벽을 스치다 못해 조금 새어나온 순간이었다. 나는 한 걸음 나아가고 싶었지만 그 한 걸음이 모든 걸 무너뜨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딱 반걸음만 움직였다. 우리는 서로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은 아슬아슬한 거리에서 서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 장모님이 어떤 감정인지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장모님의 눈빛이 약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히 안도하는 기색이 스쳤다. 그래, 그래야겠지.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그 짧은 공백조차 서로를 끌어당기는 듯했다. 장모님은 고요히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오늘 고마웠어. 여러 가지로 참.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떤 말도 지금은 옳지 않을 것 같았다. 장모님은 천천히 돌아서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 문 사이로 불빛보다 가벼운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잘 자.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서 있었다. 가까웠던 거리만큼 뜨거웠고 넘지 않은 만큼 더 아릿했다. 선은 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곳의 바로 앞까지 우리는 함께 다다랐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숨소리, 흔들림, 떨림은 서로의 마음에 조용히 걸린 채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서랍처럼 잠들어 있게 됐다. 우린 결국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오래 기억해야만 하는 감정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집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서로를 잡지 않은 그 순간이었다는 걸.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선을 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직전의 떨림이 더 오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죠. 왜 어떤 감정은 멈춰 있어서 더 위험한 걸까요? 이런 조용히 불타오르는 서사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다음에도 말하지 못한 감정의 가장자리에서 다시 만나요.